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각 12일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의 부패 대표 사례로 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 사건으로 다뤘는데요. 재련 국가적 망신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 없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일종의 하소연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논란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가세했는데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보고서가 오늘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편을 보면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제처럼 미국 국무부는 유독 한국과 관련해서만 수많은 부패 보고라고 명시해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 인권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대표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는데 특히 보고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서도 조국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 사건으로 다뤘습니다. 2년 연속 조국 부부 사건이 이름을 올린 것인데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한 부패 사례로 보고 있음에도 조국 전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딸 조미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아빠 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현직 의사 2명 아빠 찬스 건은 고려대 의대 출신 현직 의사 2명이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 교수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이를 입시 자료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조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가라면서 제 딸의 경우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적었는데요. 일종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또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라 뭐라는 조국의 하소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조 전 장관은 딸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자신의 가족에게 된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과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정부 인사들에게 적용해라. 윤석열 검찰이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방식과 행태는 윤 자신과 가족, 윤정부 인사에 대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바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촌철살인과 같은 주옥 같은 댓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공감을 가장 많이 얻어낸 한 네티즌은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까지 걸고 넘어지는 행동은 한때 공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놀부심부인가 라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나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을 모두 처벌하기 전에는 나를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법이 필요 없지.
벌 받은 놈 하나도 없을 테니까 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것은 조국말이 맞다. 이재명 아들 고대 입학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한번 파헤쳐봐라 라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조국아, 네가 세상잣대의 기준인 줄 아나? 네 딸이 입학 취소되면 다른 사람 취소돼야 하고 수사받아야 하나?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심한 놈이네. 동네 잡범 수준의 인간이 아직도 법무부 장관쯤 되는 줄 착각 말아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자, 워낙 네티즌들이 바른 말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별도의 논평은 필요 없을 듯한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갑자기 조국을 옹호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과거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관련해 사과한 일을 놓고 정작 윤 당선인이 미안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임 전 실장은 대구 달성으로 사과술래라도 떠나야 하는가라며 구원을 풀고 화해하고 싶었다면 인간적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여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정책 계승,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도 100번 양보해 당선인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싶다며 그러나 참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고 하면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고도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며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다면 절제된 태도를 보여줘야 했다. 꼭 사과를 해야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사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죄송과 어퍼컷 세레머니는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정말 미안함을 논하자면 당선인이 인간적으로 미안해야 할 상대는 순전히 본인의 의지로 무너뜨린 조국 장관의 가족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 임종석은 국정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든 국민, 민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 라고도 적었는데요. 임종석의 말인즉슨 윤석열 당선인이 참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한 건 촛불시민, 탄핵을 밀어붙인 국회,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처사다. 차라리 이런 말을 하려면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해야 했다.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때였을 겁니다. 그때 문재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그렇다면 임종석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 같은 문재인의 발언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을 부정한 것이고 조국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에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촛불을 들었던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임종석은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다면 절제된 태도를 보여줘야 했다. 꼭 사과를 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사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죠. 자, 이 같은 임종석의 말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문재인에게 해줬으면 그때 당시 그렇게 직언을 해줬더라면 아마 전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보수통합,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을 두고 진영 논리에 갇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역시 임종석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선동질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